안녕하세요. 헌신한 사람을 헌신짝처럼 버린 인간을 제대로 응징해줬던 40대 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40대 지연 씨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길어요. 그때 제 심장이 어떻게 뛰었는지 그 떨림까지 전해드릴게요. 결혼 12년 차 남편 승우는 겉보기엔 무난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주말엔 쉬어야지가 입버릇이고 회사 회식도 빨리 끝내고 들어오는 편이었죠. 아이는 초등 고학년 하나.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해요. 매일 아침 7시에 문 열고 저녁 8시에 닫는 그 규칙 속에서 사는 게 제겐 행복이었거든요. 손님이 사장님 오늘 라떼 거품 너무 예뻐요 하면 그 말 한마디에 피곤이 사라지고요. 그날도 평소처럼 카페 마감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 탁자 위에 호텔 영수증이 툭 떨어져 있더라고요. 브리즈 호텔 더블룸 2박 조식 포함. 제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죠. 영수증의 날짜, 승우가 갑자기 부산 본사 교육이 있다고 했던 그 주말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뭔가 잘못됐겠지, 착각이겠지. 그런데 영수증 뒷면에 볼펜으로 적힌 글씨. 다음엔 제주 가자. 그 하트가 제 눈을 후벼 팠어요. 여보, 이거 뭐야? 그거 부장님이 농담으로 적은 거야. 회사에서 단체로 잡아준 방인데. 부장님이 하트를 그려? 아니, 그게 진짜 오해야.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이가 뒤척일 때마다 제 가슴도 같이 뒤집히는 것 같았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숨을 고르다 보니 생각이 정리되더라고요. 맞는지 확인부터 하자. 흔들리지 말자. 감정은 나중에. 다음 날 카페 문을 열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구글 포토 자동 백업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몇 달 전 가족여행 때 승우 폰이 고장나서 제가 백업을 맞춰줬거든요. 설마 했죠. 그런데 있더라고요. 날짜가 숙박 영수증과 같은 날 같은 시각. 선캡 쓴 여자의 옆얼굴, 호텔 조식 뷔페 접시, 와인잔이 서로 부딪히는 짤막한 영상. 제가 모르는 승우의 웃음소리. 자기야, 우리 건배. 응, 우리 여행의 시작을 위하여. 그 자기야가 제 귓속을 찢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유리 하트 키링이 바닥에서 딱딱 소리를 냈죠. 손님이 들어오길래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얼음 미끄러졌네요. 조심하세요. 그러고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고리를 꽉 잡았어요. 제 눈빛이 거울에 부딪혀 튕겨나오는데 정말 낯선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눈이 얇게 갈라진 빙판 같고 입술은 피가 다 빠진 듯 하얗고 그 여자가 속삭였어요. 무너지지 마. 그게 저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노트를 펼치고 사건 기록을 만들었어요. 날짜, 장소, 두 사람이 찍힌 화면 좌표, 호텔 영수증 사본, 카드 사용 내역. 제 직업병처럼 정리하는 습관이 살렸죠. 그리고 변호사 상담을 예약했어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형사? 아니요, 간통죄는 폐지됐어요. 대신 민사 위자료, 재산 분할, 친권 양육권. 상대방이 미혼인지 기혼인지에 따라 대응 달라지고요. 사진과 영수증, 메시지 백업 충분합니다. 상대 여자, 남편 회사 동료 같아요. 그럼 회사 윤리 규정도 살펴보세요. 부서 상하 관계면 더 치명적일 수도 있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평소처럼 물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 회사 동기들 우리 동네 와서 회식한다며? 우리 카페 지하홀이 조용하니까 빌려줄까? 진짜? 와, 완전 고맙지. 팀장님도 좋아하시겠다. 그래, 금요일이야. 각본을 쓰자. 남편이 사랑이라 부르는 그 여행의 시작을 그 자리에서 여행의 끝으로 바꿔주자. 단 아이는 절대 다치게 하지 말자. 우리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최대한 늦게 알게 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 폭발로 나를 망치지 말자. 칼날은 차갑고 빛나야 한다. 목요일 저는 카페에 신형 프로젝터를 설치했어요. 결혼 12주년 영상이라는 폴더명을 만들어두고 그 안에 2개의 영상을 넣었죠. 첫 번째는 저희 가족 사진이 슬라이드로 지나가는 평범한 영상. 두 번째는 제가 만든 타임라인. 호텔 영수증, 지도, 카드 내역, 사진, 그리고 캡션. 부산 체크인 314pm. 함께 찍은 와인잔. 제주 다음엔 어디? 그리고 마지막 화면엔 큰 글씨로 내 옆에 아내가 묻습니다. 이 여행의 여정에 나는 없었다고. 파일 이름은 똑같이 만들어두고 번호만 달리했어요. 리모컨 버튼 한 번이면 바뀌게. 금요일 밤 지하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남편 팀장님, 과장님들, 그리고 그 여자. 이름은 선영. 저보다 2살 어린 기획팀 대리라고 했어요. 처음 보는 척 카운터 너머로 미소 지었죠. 안녕하세요, 카페 사장님이세요?
네, 편하게 사용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녀의 향수가 과하게 달았어요. 손등에는 호텔 어메니티에서 봤던 같은 브랜드 핸드크림 자국. 저는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손바닥에 매직으로 작은 점 하나를 찍어놨어요. 그 점을 보면 숨을 고르기로요. 건배 소리가 쨍 울렸고 누군가가 말했어요. 이따가 승우 씨 결혼 12주년이라면서요? 팀에서 케이크 준비했어요. 팀장님이 제게 부탁했죠. 사장님, 프로젝터 좀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승우 씨가 가족 사진 모아놨다길래. 그럼요. 준비해 둘게요. 지하홀에 불을 내리자 스크린에 가족 사진이 하나씩 지나갔어요. 제주도 바다 아이의 유치원 발표회, 신혼여행. 사람들과 귀엽다. 소리. 남편이 눈시울을 붉히는 신용을 하며 제 손을 잡으려는 순간 저는 리모컨을 눌렀죠. 화면이 탁 하고 바뀌었고 호텔 영수증이 쿵 하고 커지며 중앙을 차지했어요. 이게 뭐야? 누군가가 툭 던지듯 말했죠. 다음 컷, 와인잔이 부딪히는 짧은 영상. 그리고 캡션. 부산 체크인 314pm. 다음엔 제주. 여보, 오해야.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 어깨를 잡았어요. 제가 첫 마디를 꺼냈죠. 여기 증거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위치 기록, 사진. 그리고 스크린에 선영의 옆얼굴이 크게 떴어요. 회색 선캡, 옆자리 남자의 손, 그리고 호텔 조식 접시 위에 수박 조각. 팀장님이 움찔하더니 소리쳤어요. 이게 사실이냐? 선영이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어요. 저건 회의 출장.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 출장? 주말에? 같은 방 결제, 같은 자리 와인 2잔, 조식 쿠폰 2장. 아, 그리고 회사 윤리 규정 제17조 직장 내 연애 가이드라인. 같은 부서 프로젝트 직속이면 신고 대상이라고 하던데요. 혹시 신고하셨어요?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지연아, 제발 그만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얘기하자. 얘기? 지난 석 달 내내 나 몰래 여행 다니느라 바빠서 얘기 못했잖아. 이제 얘기할 시간 만들어줬어. 그때 팀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승우 씨, 월요일 오전 9시에 인사팀 조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더 말하지 마세요. 선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가방을 챙겼어요. 누군가 문을 열자 겨울밤 공기가 확 들어왔고 그 차가움이 사람들 사이로 쓸어내렸죠. 저는 마이크를 들지도 않았는데 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릴 정도로 또렷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 개인사가 불편하셨죠. 하지만 제가 이 진실 영상을 밖에서 튼다 해도 결국 회사엔 소문이 날 거예요. 차라리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여긴 제 공간이니까 제가 선택했어요. 그리고 리모컨을 한 번 더 눌렀어요. 마지막 장면. 아이와 제가 나란히 찍힌 사진, 그 아래 자막. 엄마는 너의 세계를 지키려고 싸운다. 불이 켜졌고 케이크의 촛불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가 진짜 전쟁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전화를 하셨죠. 지연아, 그게 다 사실이니? 네, 어머님. 영상에서 보신 그대로예요. 승우가 며칠만 시간을 달라는데. 시간은 이미 석 달 넘게 썼어요. 저는 이제 제 시간을 살 겁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었어요. 거실 바닥에 두 손을 짚고 미쳤었다. 한 번만 봐달라. 아이 생각해서 같은 말들을 줄줄 늘어놓았죠. 저는 그 말들을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제 귀는 진실만 듣기로 했거든요. 봐달라면 일단 봐야 할 게 있어. 너랑 그녀가 함께 쓴 시간과 돈, 그 비용과 상처의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지. 돈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야. 그래, 맞아. 돈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야. 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양육권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상대 여성에게도 내용 증명을 보냈죠. 처음엔 선영이 이렇게 답했어요. 사랑한 죄가 죄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그 문장, 민사법정에서는 너무 낭만적이라 안 먹히죠? 변호사가 웃더군요. 네, 법정은 시집이 아니라서요. 대신 불법행위라는 냉정한 단어가 있습니다. 회사 쪽은 더 빨랐어요. 인사팀에서 윤리규정 위반 조사 착수, 프로젝트 이해상충, 출장비 사용 내역 재검토. 월요일 오전 9시에 조사받으라는 팀장님의 말이 빈말이 아니었죠. 제가 회사에 무언가 제출했냐고요? 아니요. 제가 할 일은 이미 다 했고 나머진 그들 영역이니까요. 다만 내부 제보 창구가 열려 있다는 사실을 익명으로 알리는 누군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회사 로비에선 이런 대화가 오갔다더군요. 야, 그 영상 봤냐? 실제로 본 사람도 있다던데? 팀장 생일 때 케이크에 꽂힌 초만큼 얼굴이 하얘졌대.
인사팀 이번엔 3개 나오나 봐. 그 여자 대리 타부서 발령 얘기도 떠돈다. 법정에 서는 날 저는 검정 수트를 입었어요. 긴장되진 않았어요. 이상하죠?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100잔 뽑는 것보다 더 차분했어요. 판사가 묻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나요? 제가 대답했어요. 혼인의 신뢰가 무너졌고 아이가 밤마다 잠꼬대로 울어요. 제가 카페에서 일할 때 집중이 깨지고 손님 앞에서 웃는 얼굴이 자꾸 부서져요. 경제적 손해도 있습니다. 피고들의 여행 비용이 공동 자금에서 빠져나갔고 아이 돌봄 비용을 혼자 부담해야 합니다. 남편 변호인이 끼어들었죠. 피고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혼인 관계 회복 의지가.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회복 의지가 있었다면 주말마다 호텔에 가는 대신 우리 부엌에서 밥을 먹었겠죠.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술 잘 들었습니다. 선영은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저도 가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고개를 갸웃했죠. 그럼 결혼 반지 자국은 못 봤나요? 아니면 호텔 조식 때 제 사진이 띄워진 휴대폰 잠금 화면은? 순간 정적이 흘렀고 선영의 어깨가 흠칫했어요. 제 말은 사실이었거든요. 남편의 휴대폰은 주말에도 가족 사진이 잠금 화면이었어요. 사랑은 눈에 씌운다고요? 눈만 씌운 게 아니죠. 귀, 입, 양심까지. 재판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회사에서의 조치는 빨랐습니다. 남편은 감봉과 보직해임 대기 발령, 선영은 유관부서 전출 후 대기, 출장비 일부는 환수, 직장 내 윤리 위반이라는 문장이 인사기록에 박혔죠. 그리고 그 기록은 오래갑니다. 진급에서 보너스에서 팀 배치에서 몇 년씩 그림자를 드리워요. 이게 제가 말한 죽음보다 끔찍한 삶이라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자기 행동의 무게를 자기 어깨로 버티게 했을 뿐이에요. 저한테 떠넘기지 못하게. 집에서는 어떻게 했냐고요? 아이에게는 최대한 사실만 말했어요. 아빠가 엄마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고 그래서 우리는 당분간 따로 지낼 거야. 내 잘못은 1도 없어. 엄마 아빠가 어른으로서 해결할 문제야. 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미워. 미워할 수도 있어. 근데 내 마음을 꼭 지켜. 미움이 너무 크면 내가 다쳐.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그 온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시댁에선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오셨어요. 내가 잘못 키웠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 며느리인데. 제가 손을 잡아드렸어요. 어머님, 저 원망하지 마세요. 저한텐 어머님도 가족이에요. 다만 제가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었는데 그날은 낮게 한마디만 하셨어요. 남자는 책임을 져야지. 그 말이 모든 것을 갈랐고 그날 이후 시부모님은 아이를 주말마다 봐주셨어요. 시댁 식구들이 제 편이 될 줄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나중에 시누이가 그러더군요. 언니가 너무 깔끔하게 했어. 감정 폭발만 했으면 사람들은 가정사인데 왜 저래 했을 텐데 언니가 증거 정리하고 딱 필요한 말만 하니까 다들 무릎 꿇었지. 회식날 영상 이후 회사에선 뒷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대요. 그 카페 사장님 있잖아. 그분 라떼 맛 장난 아니라던데. 응, 근데 칼 같아. 본인 남편에게도 칼 같았는데 우리한테는 얼마나 칼 같겠냐며. 커피 시킬 때도 메뉴 확실히 정하고 가자. 이런 소문은 웃음이 나지만 동시에 저에게는 경고였어요. 호기심은 늘 따라오죠. 그래서 저는 아침 오픈할 때 문 앞에 작은 팻말을 하나 더 붙였어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덜 아프길. 누가 보면 그냥 예쁜 문장 같지만 저에겐 주문이었어요. 덜 아프게, 덜 흔들리게, 대신 흔들릴 땐 정면을 보게. 그리고 마지막 반전요? 제가 준비했다가 끝내 쓰지 않은 카드 한 장이 있어요. 남편이 제발 한 번만 아이 때문에라는 3단어 중 2개를 동시에 말하면 꺼내려던 카드. 그 카드의 제목은 리마인드 웨딩이었어요. 제가 예식장까지 예약해놨거든요. 이유죠? 간단해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역사를 상영하려고요. 이번엔 가족과 양가 어른들 앞에서. 하지만 저는 쓰지 않았어요. 왜냐면 한 번이면 충분했거든요. 칼을 2번 휘두르면 칼날도 무뎌져요. 저는 첫 칼로 정확히 겨눴고 그들이 남은 시간 동안 저지른 선택들이 2번째, 3번째 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제가 굳이 휘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재판은 결국 제가 승소했습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남편은 소득의 일정 비율을 양육비로 매달 보내야 하고 2년간 추가적인 경제적 보전을 약속하는 조정안이 들어갔어요. 직장에서의 인사조치로 소득이 줄었지만
그건 그의 선택의 결과니까요. 선영에게도 위자료 일부가 인정됐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야 무게를 압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일정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전 7시 오픈, 오후 2시 학교 상담, 오후 6시 러닝 OKM. 삶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어느 날 카페 문을 닫으려는데 팀장님이 오셨어요. 평소 말수가 적은 분인데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날 제가 너무 크게 소리쳤던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그 자리는 누군가 소리를 질러야 했어요. 제가 질렀어도 됐는데 팀장님이 해주셔서 덜 외로웠습니다. 회사의 윤리교육 다시 돌리고 제보 창구도 손봤습니다. 늦었지만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늦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니까. 아이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아이는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달라졌어요. 학교 상담에서 담임이 말하더군요. 어머님, 아이가 미술 시간에 바다를 그렸는데 파도 위에 작은 배를 그렸어요. 배에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파도가 아무리 쳐도 배가 안 뒤집혀요. 저는 집에 돌아와 아이에게 물었어요. 그 배 왜 안 뒤집혀? 아이의 대답이 명언이었어요. 엄마가 키를 잡았잖아. 그날 저는 거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조용히 길게. 그리고 눈물을 닦고 가스를 잠그고 다음날 카페 원두를 더 갈아놨어요. 일상을 살아야 하니까. 키를 잡으려면 손이 바빠야 하니까. 마지막으로 남편이 어느 날 카페 문 앞까지 왔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서는 걸 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그의 어깨가 예전보다 훨씬 좁아졌더군요.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진짜 미안해.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한 선택의 흔적만 남아. 난 그 흔적이 내 아이 발목을 잡게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제 시간에 제 몫을 보내. 그리고 아이 앞에선 무릎 꿇지 마. 그 아이에게 아빠는 아직도 큰 사람이어야 하니까. 알았어. 그 통화가 끝나고 저는 스테인리스 피처를 문지르며 생각했어요. 죽음보다 끔찍한 삶이라는 표현을 제가 왜 썼나. 사실 그 말 속에 제 의도가 다 들어있어요. 끔찍함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자기 선택의 무게를 자기 인생으로 갚는 것. 그건 저주의 주문이 아니라 단순한 이과적 인과예요. 제가 할 일은 인과를 올바른 선로에 올리는 것뿐. 그 이후의 시간은 각자의 몫이죠.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저처럼 손바닥에 작은 점을 찍고 숨을 고르고 있는 분들 있나요? 기억하세요. 증거는 차갑게, 말은 짧게, 칼날은 정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편을 먼저 해주세요. 세상 누구도 당신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당신의 심장이 마지막 남은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카페는 문 엽니다. 문 앞 팻말, 그 문장 그대로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덜 아프길. 저는 이제 헌신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인간들 대신 제 헌신을 저와 아이에게 씁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서 여러분 가슴도 시원해졌다면 제 복수는 성공입니다.